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늘도 빗썸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도 3만원 바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는 한 13% 정도였는데 오늘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뭐 올라가든 말든 매일매일 커피값 조금씩 아껴가지고 이 코인을 사면 이제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뭐 명시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0만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다시 플러스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더리움이 지금 하드포크, 런던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24%.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12%, 리플이 10%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장가로 매수했고요. 이더리움도 사겠습니다. 매수했고, 이게 조금씩 사다 보니까 수수료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거래 수수료가.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해가지고 93만원 매수 진행되고 있고요. 수익률은 14.88%, 평가손익 13만 8천원. 수익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전 항상 이게 궁금해요. 항상 이게 어떻게 됐을까. 영상을 찍을 때만 제가 여기 빗썸 계정에 들어와 보거든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가 돼 있을까, 오늘은 얼마 돼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궁금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뉴스가 많아가지고 바로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카르다노 에이다 창시자 알론조 하드포크 일정이 8월 중순 중에 발표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8월 말에서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찰스 호스킨슨이 알론조 하드포크 일정을 8월 중순에 발표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포크 기대 심리가 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런던 하드포크 때문에 그런 좀 이슈를 가지고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것처럼 에이다도 이 알론조 하드포크 덕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항상 올라가진 않아요. 항상 올라가진 않지만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이다.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하드포크 이슈가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하드포크 이슈가 있어서 그런 하드포크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에이다도 마찬가지겠죠. 에이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다가 2020년도에 여기거든요. 2020년도 7월 달에 셀리 하드포크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드포크 됐던 그 7월 달 한 달 전 6월 달부터 이렇게 네모를 제가 쳐놨어요.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어떻게 상승하는지 한번 보이시죠? 이게 상승률이 한 260% 정도 상승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드포크가 2021년 3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2021년 3월 달 이때거든요. 이때 지금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제가 지금 박스를 쳐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900% 정도 돼요. 900%. 그러니까 상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그 알론조 하드포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하드포크 때는 과연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도 하드포크 이슈를 맞아가지고 좀 상승을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에이다도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전달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CFTC죠. 상품거래위원회입니다. 브라이언 퀸텐츠 위원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순수 상품은 SEC가 아닌 CFTC 관할거래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SEC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SEC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패권 그리고 관리 감독권을 지금 노리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SEC에서 계속 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또 마켓을 노리고 있는 다른 기관이 또 있습니다. 바로 CFTC입니다. CFTC. 기존에 한 4년 전부터 해가지고 SEC랑 CFTC는 야 이걸 상품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금융상품인 증권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좀 계속 주고받아 왔거든요. 어떤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SEC에서 계속 얼마 전부터 계속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야 된다. 응? 규제를 해야 된다.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된다. 그럴 거면 이 암호화폐는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렇게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듣다 못해서 지금 CFTC 위원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자 암호화폐는 뭐라고 해요? 밀, 금, 석유 등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의 관리 감독권은 CFTC가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SEC에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CFT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는 CFTC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 CFTC가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파급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면 이 두 기관에서 서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라고 서로 우기면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없어질 시장이 아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발전한 일만 남았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SEC도 증권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시장 자체를.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보고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번 달 블룸버그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은 감소하는데 자유시장을 믿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디지털 금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산의 가격, 이런 것들이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보면 비트코인과 원유 시장 사이에 약세 연결 고리를 구축했으며 원유 붐의 종식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어떤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원유의 이런 가격 상승이 이제 종료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되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암호화폐에 대한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스톡2 플로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신호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강세 신호.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 인기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들은 스톡2 플로우 모델 디플렉션 차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강세 신호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강세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스톡2 플로우 차트인데요.
보면은 이 초록색으로 내려가는 이 선,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초록색이 된 차트가 약세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평가되고 나는 걸 찍고 나면 다시 항상 이렇게 상승을 해왔다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최저점에 도달한 거예요. 최저점. 저평가의 최저점.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따르거나 온체인 분석을 통한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면 이는 투자를 시작하기 좋은 신호탄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네.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네, 장이 좋게 갈 거라는 전망이죠. 마지막 뉴스고요. 자, 마지막 뉴스 말씀드립니다. 자, 프랑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U 규제 ETF 최초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프랑스에서 ETF를 출시한다라고 해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 출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유명 투자 운용사인 멜라니온 캠피탈 이 주식 바스켓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적하는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하죠. 네, 비트코인 어쨌든 인덱스 펀드처럼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추정하는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파리에서 유로넥스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ETF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UCITS라는 유럽 통합시장 펀드 등록 체제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는 EU 전역에서 규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프랑스에서 만들어 놓은 ETF긴 하지만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 ETF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유럽에서 이 ETF 상품에 다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 하나 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시장 장세 잠깐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어제 제가 영상 찍을 때도 4,490만원 했었는데 그대로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횡보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6.9%로 어제보다 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도미넌스가 올라줘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고 있고요. 이렇게 도미넌스가 조정 장세를 맞은 것은 아무래도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때문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몸집이 큰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점유율 자체를 좀 깎아먹고 있다. 그런 분석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은 1.88%입니다. 1.88%고요. 어제보다 0.2%포인트 내린 네,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은 롱 포지션 70%, 숏 포지션 30%로 어제랑 동일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는 너무 좋은 뉴스가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금방 또 이렇게 네, 소개가 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대상승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좀 지치지 마시고요. 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린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니까 하락하더라도 마음을 편안히 먹으시고 너무 리스크 있게 대출이나 이런 거 하셔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한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